이번에는 장인 정신과 잡 크래프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 탈물질 사회라고 그러죠. 탈물질주의인데, 아직도 우리는 이제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삶을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해서, 내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최근에는 한 2년 전에 현대산업개발위원회는 대규모 건설회사죠. 그 건설회사가 지는 아파트가 광주에서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올해 들어와서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죠. 아파트 건설사 자이아파트라고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GS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건설회사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건축이든지 간단한 집이든지 아파트든지 수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신으로 일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주위에 이게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서울 교외 지역에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을 지을 때 너무 고생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 분들하고, 너무 이렇게 다툼이 많아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했을 때, 아직도 각 분야에서, 뭐 건설 현장뿐만 아닙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돈을 하다 보니까, 대충 해야 되고, 또 뭔가, 싸게 만들어야 이익이 많이 나고, 그 이익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큰 사고가 생기고, 결국은 그것이 아무리 대규모 회사라도 큰 손해를 끼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은 또 입주 날짜가 늦춰져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용자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인데 아직도 왜 우리는 이렇게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이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청년들은 120세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120살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여러 번 본 경험을 토대로 왜 이제는 장인 정신이 필요한지, 우리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일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그게 왜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 특파원을 할 때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한 15년 됐는데, 그때 아주 좋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교포분이, 이제 거기는 주로 이제 하우스라 그러죠? 우리를 따지면 단독주택에 주로 많이 살죠? 그리고 아파트는 이제 서민들이 가는, 우리하고는 이제 주택 시스템이 좀 다른데, 이제 하우스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설명하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인테리어, 리노베이션 하는 거죠. 하는데, 미국인 기술자가 와서, 다 했으면 좋은데, 미국인 기술자들이 인력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 기술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저한테, 목욕탕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여기까지는 미국인 기술자가 한 거고, 여기는 이민자 기술자가 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미국인 기술자가 한 곳은 거의 뭐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틈에는 요만큼씩 맞춰서 정확히 맞춰놨는데, 이민자가 한 곳에, 한 그 부분에는 뭐 여기저기 들뜨는 데도 있고요. 간격도 벌어지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미국인 그 기술자는 이미 선진국에 살잖아요. 선진국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자체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인입니다. 집 고치는 데 대해서는 장인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면은 내 삶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방해하는 거고, 이민자는 어려운 나라에서 미국으로 왔고, 그런, 기술자들의 대부분, 그런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서, 더 잘 살게 해주고,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일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얼른 빨리 끝내고 일당을 타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그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우리가 충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체계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은 이제 이게 통합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통합의 시대. 그래서 모든 게 통합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문자로 따지면은, 유목시대는 이미지 중심이었고, 농경시대에 이제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문자가, 소통수단이 됐죠. 물론 문자는 그 이전에, 발명이 됐지만, 보통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한 거는 산업화 시대 이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민들은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그러니까 19세기 그 이전에 18세기까지는 문자를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다시 이미지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미지 시대로 넘어가고, 지금은 스마트 시대는 이 언어와 문자와 이미지, 이게 다 합쳐져서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됐죠. 마찬가지로 보상 체계도 유목 시대는 이제 생리적 보상이죠. 수렵 생활을 통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농경 시대로 오면서 준규격화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 용어로 준규격화. 뭐냐면은 토지가 주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지잖아요. 그 생산성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규격화 시대, 이게 정해진 틀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시대다. 그래서 이 규격화 시대 보상은 사실 월급을 타기 위해서 일도 하지만 월급보다 중요한 게 승진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죠. 이것을 이제 규격화 시대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나 스마트 시대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것을 자발적 보상 시대라고 합니다. 자발적 보상. 이제는 물질적인 그런 외부적인 물질적인 그 보상은 우리한테 그 성취 동기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 동기가 없으니까 일을 하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성취 동기를 주는 거고, 그 의미는, 우리가 일할 때 의미는 뭐냐면은, 일에 우리가 목적성과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요즘 MZ세대 청년들을 보면은, 금방 일을 그만두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루 출근하고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하루 출근하고도 그만둡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청년들은 출근해보니까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없고, 뭔가 재미도 없고,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거에 익숙해 있지 않죠? 우리가 싫어하는 직장이라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사니까, 나를 거기에 맞추는 게 익숙해 있죠. 그런데 그게 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나 승진도 중요하지만 자기 주도성에 의해서는 자발적 보상, 그래서 통합 보상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한 것이 스탠포드 대학의 에미 푸제스니프스키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미 푸제스니프스키 교수는 이 부분을 일의 성격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워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보상, 생리적 보상은 영어로 잡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을 왜 하냐면, 잡은 왜 하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 오면은 이게 규격화 시대 보상이라고 했죠. 그것을 에이미 교수는 커리어라 그러죠. 영어로 커리어. 출세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위나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중요한 수단이죠. 산업화 시대는 물론 돈을 벌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절대적 영향이 그 이전보다는 적게 영향을 펼치고 사실은 지위나 명예, 권력이 일에 대해서 내가 몰입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게 디지털 시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안 먹히는 것이죠. 탈물질 시대가 됐잖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만족감은, 성취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물질적 부자보다 정신적 부자가 훨씬 달성이 어렵고 또 오래 가고 행복감을 더 많이 주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에이미 교수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천직이라고 그러죠. 천직, 콜링. 콜링은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똑같은 일을 하도 의미를 부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취감이 다른 겁니다. 나한테 주는 성취감. 그래서 에이미 교수는 이 일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일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직업 다듬기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 크래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잡 크리에이팅하고는 다릅니다. 여러 번 설명하지만 잡 크리에이팅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고요. 잡 크래프팅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직업을 나한테 맞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크래프트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직업을 다듬어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에이미 교수는 업무 다듬기, 업무의 성격을 다시 조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 투자를 맞추고, 그리고 업무의 성격을 재설계한다. 그래서 관계 다듬기라 해서 그런 업무 재설계에 의해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특히 일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투자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처럼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의 성격을 더 목적, 의미를 더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의미를 더 중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이렇게 시간과 투자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지적 다듬기는 뭐냐면요, 코그니티브 크래프팅이라는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야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나의 일의 성격이 더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이미 교수는 직업 다듬어 만들기, 잡 크래프팅이라는 거를 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통은 배움의 목표라고 그럽니다. 널링 골이라고 하거든요. 널링, 배움. 그러니까 요즘은 21세기는 learning to learn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배울 건지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평생 공부해야 되니까, 평생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배우는지 방법을 배우는 게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의 목표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느냐? 그것은 장인이죠. 영어는 그래서 이 배움의 목표 설정을 마스터리라고 합니다. 장인이 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장인은 끝이 없습니다. 왜 끝이 없을까요? 네, 그게 이제 기계처럼 100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완성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예술품을 생각하면은 이게 여기 완결이 됐어. 100점이야. 이게 없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추구하면 새로운 걸, 또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에이미 교수가 인지적 범위를, 영역을 확장한다고 그러는 게 그 뜻이죠. 그래서 메스터리, 장인 정신은, 내가 끊임없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큰 영역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장인 정신을 갖고 도전을 안 하면은 사실은 내가 오늘 5시간 투자할 거 3시간 투자해서 똑같이 10만 원을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5시간 투자할 거를 10만 원, 3시간 투자해서 10만 원 벌었으니까 2시간 이익을 본 거잖아요. 이것은 산업화 시대 논리고요. 장인 정신은 뭐냐면요. 내가 지난번에는 이런 방법을 해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보니까 이용자, 소비자는 만족을 하지만 나는 뭔가 여기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또 배우면은 이 디지털 시대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배우면은 또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을 못했지만 더 완성된 목표로 갈 수 있구나. 이게 장인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일이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일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삶, 120살까지 행복하게 사는 삶, 이런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한다. 의미가 없으면 성취감이 없습니다. 한다. 그런 태도로 일을 하면은 아마 120살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